안녕하세요. 주채입니다. 여러분, 계좌는 다 안녕하신가요? 제 계좌는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번 주 어떻게 보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제 주식 잔고는 2억 5천만 원이고, 수익률은 128%입니다. 지난주 대비 금액으로는 3천만 원, 수익률은 무려 30%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랑 코스피가 다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제 계좌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째서 수익률이 일주일 만에 30%나 떨어졌을까요? 변동성에 휘청휘청했던 6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 EPS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었고,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전 닉스 또한 분위기가 좋았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먼저 볼게요. 이번 주에는 매도 사이드카와 더불어 서킷 브레이커는 2회나 발동했던 어마무시한 장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켜진 게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 기술주 약세 여파로 코스피가 10%가량 폭락했었고, 또 다른 한 번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환희가 가시기도 전에 애플발 메모리 가격 부담 우려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6월달 전체 기준으로는 매수 사이드카가 5회, 매도 사이드카가 5회, 서킷 브레이커가 3회 발동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손꼽는 변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저는 국장 비율이 되게 적은 편인데도 국장 종목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국장에 큰 비율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들 이 장을 잘 견디고 다시 계좌 우상향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나스닥도 꽤나 큰 하락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나스닥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5%인데 코스피는 거의 1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환율은 1,535원으로 마무리됐고 1,600원 간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환율이 오르는 것도 눈으로 보이고 미국 주식에 대한 환차익이 점점 커지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체감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 계획은 ISA에서 한국판 QLD를 추가 매수하는 것, 그리고 계획에 없던 이상한 짓만 하지 말자 였습니다. 과연 이번 주의 주체는 제대로 실천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QLD 추가 매수는 실패했고요. 이유는 제가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ISA에서 레버리지를 매수하려면 예탁금이 1,000만 원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1,000만 원을 맞춰놓고 QLD를 250만 원 정도 분할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이번 주에 다시 계획대로 QLD를 추가 매수하려고 매수 버튼을 눌렀더니 갑자기 기본 예탁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탁금 조회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미 QLD 매수를 해서 예탁금이 깎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1,000만 원을 채워줘야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근데 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매수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예 매매를 안 한 건 아니고 매수한 종목이 있긴 한데 뭐냐 하면 일단 국장에서는 현대차, 만도, 코스피 지수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현대차랑 만도는 월요일 장에서 많이 빠지길래 현대차 2주, 만도 12주를 매수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주 69층에서 이번 주에 65층으로 이사를 성공했지만 지금은 주가가 더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 현대차 파업한다고 또 난리던데 단기적으로 주가 오르긴 글렀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2주 추가 매수했는데 코스피를 산 이유는
이때까지 꽤 많은 사이드카와 서킷을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전날 매도 사이드카 나오면 다음날 혹은 일주일 뒤만 봐도 확률상 거의 그 금액보다는 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반도체 담을 돈은 없고 기존 보유 종목이던 코스피나 좀 더 사야겠다 해서 작지만 소중한 두 주를 매수하고 그러고 수목 조금 올랐으나 금요일에 다시 왕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잘 산 것 같습니다. 시드가 많았으면 더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장에서 매수한 종목은 아이렌입니다. 아이렌 매수를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주가인 40달러대로 내려오면서 안 사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좌 1, 2에 나눠져 있던 약간의 달러로 아이렌을 19주 그리고 16주 총 35주를 추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쇼츠에 25주 매수했다고 해놨는데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다음 주에 주식 이동해서 수량을 합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아이렌이 이렇게 떨어진 데는 어쩌면 조금 황당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NBA 농구팀 유니폼에 아이렌 로고를 넣는 광고를 하게 된 거죠. 이것만 들어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그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690억, 아이렌 매출액의 약 9%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렌을 매수하고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다 완전 심한 욕을 하고 아이렌을 다 팔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매일매일 더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제 계좌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이렌이 이번 주에만 36%가 떨어진 탓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렌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찾아보니까 빅테크 기업이 밀집해 있는 연고지 팀을 후원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와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아이렌에 대한 기사나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제 스스로 이래도 아이렌을 더 사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결국 아이렌도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한 의사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결정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더 크게 나아가려는 투자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과한 투자는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저 또한 26년 안에 아이렌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보여줄 거다. 그런 기대는 거의 없고 빨라도 27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이렌에 직접적인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아이렌 좋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김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매도는 TSLL 70주를 매도했습니다. 현금을 좀 만들고 싶어서 매도했는데 하락 직전에 운 좋게 잘 매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장. 주르륵 다 흘러내려서 지금 날이 갈수록 마이너스만 커지고 있답니다. 현대차가 50m로는 안 내려가겠지 했는데 40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것도 보고 나머지 주식들도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다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켓랩도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주가가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그냥 보유하고 홀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애플. 애플은 이번 주에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도 5% 이상 빠지고 이 파급력으로 모든 나스닥, 코스피까지 다 타격을 입었는데요.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에 찬물을 단단히 끼얹은 것도 모자라서 중국산 메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애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미지 추락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행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노키아 등등 다 이번 주에 하락해서 수익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 주 변동성을 좀 살펴보고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아이렌이랑 국장 종목들 추가 매수를 좀 할 것 같고요. 추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아이렌 레버리지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많이 빠져서 살짝의 매수 의견이 있기는 한데 지금 금리 인상 플러스 환율 불안이 이어지다 보니까 매수하기엔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 현물 가격도 엄청 많이 빠져서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찍었는데 반도체 ETF인 디램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다음 주 주가 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공탐 지수가 25로 내려오면서 익스트림 피어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더 빠져서 10대로 들어오면 이제 TQQQ 분할 매수를 들어갈 거라 일단 ISA에 있는 700만 원 정도의 현금은 최대한 남겨두고 시장 상황 보면서 QLD를 매수할지 TQQQ를 매수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더 많이 빠져서 TQQQ를 사고 싶은데 요즘은 애매하게 계속 변동성만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변동성 두드려 맞으며 정말 고단한 한 주였습니다. 국장이 아무리 세금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어도 개인이 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위장은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 이런 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들쭉날쭉? 등락만 너무 심한 느낌이랄까? 이런 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잃어도 미장에서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들고 있는 국장 주식들을 다 팔고 바로 재매수를 할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어서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려고 하는 이유는 주식 들어갈 때마다 마이너스 떠 있는 주식을 보는 게 싫고 안전마진이 좀 있는 상태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좀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상반기의 끝이자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도 변동성을 잘 이겨내시고 힘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